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제가 30대 남성분을 대리했던 사건인데, 이 배우자한테 이혼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한테만 손해배상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3천만 원 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자, 여기 그 남편이 그 상간남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경우, 결혼 후에도 아내는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아내는 그 커플 매칭하는 그런 회사 있죠. 남녀 소개해주는 그 회사 있잖아요. 그런 정보업체에 그런 작은 정보업체를 배우자분이 스스로 운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자연스럽게 육아를 담당하게 됐는데 남편은 자녀 양육하고 가정일을 담당하면서도 자기 아내한테 생활비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 쿠팡 물류센터 일 있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면서 경제적으로 내가 가정에 보탬이 되고 아내한테 부담을 주기 싫었다. 근데 아내는 그 상간남을 자기가 운영하는 그 사업장에 대표로 앉혀놓은 거죠. 처음에는 남편도 그걸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의심하던 상간남이 바로 저 회사의 대표, 아내가 자기 회사의 대표로 앉혀놓은 저 남자구나라는 걸 이제 눈치를 채게 된 거죠. 아내는 그 자기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직원들하고 회식이 많다고 계속 늦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은 그런 아내가 너무 의심스러우니까 내가 그 회식 자리에 한번 따라가 봐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의사를 몇 번 표현했는데 아내가 이제 극렬 반대해서 결국 회식 자리에 참가하지 못했고 상간남의 존재를 느낌으로 추측으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핸드폰을 집에 놔두고 외출했는데 우연히 남편이 그 아내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아내하고 그 상간남하고 둘이서 굉장히 애정이 가득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 카톡 내용들을 확인하게 됐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배우자의 외도를 잡아내는 첫 번째 증거는 핸드폰이죠, 핸드폰. 핸드폰 딱 열어보고 문자나 카톡 내역 같은 거 주고받은 거 있는가 또는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거 열어보고 모텔이나 그 상간남의 주소지나 오피스텔에 왔다 갔다 한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발견하면 이제 실마리가 이제 계속 나온다고 했죠. 그 여성분하고 상간남이 서로 자기라고 부른다거나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거나 이런 카톡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더 상처를 받은 것은 정작 내 아내는 나를 이 새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상간남한테는 뭐 자기라고 부르고 이렇게 따뜻한 칭호를 써줬던 거죠.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보시면 유부녀하고 바람을 피면 뭐가 되냐? 불법 행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간통죄라고 형사상 처벌을 했잖아요. 근데 간통죄는 폐지가 돼버렸고 이제는 형사상 처벌 사안은 아닌데 민사상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정행위라는 것은 넓은 개념이에요. 간통, 간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넓은 관계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여성분들이 보통 와서 물어보실 때 내가 남편이 저 여자하고 모텔 들어간 사진은 없는데 어떡하냐. 그것까지 없어도 됩니다. 그것까지 없어도 저 상간녀나 상간남하고 내 배우자하고 둘이 방금 보셨던 카톡처럼 뭐 자기야 뭐 이런 식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카톡이 있으면 그것도 부정행위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거죠. 뭐 사랑하는 누구누구 하면서 애칭을 쓰고 있죠. 상간남하고 아내하고 주고받은 카톡입니다. 여기 이제 아내가 상간남하고 계획을 짜고 있죠. 우리가 남편이 볼 때는 일부러 쌀쌀맞게 대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남편이 오해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 이게 진짜 내 오해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상간남한테 오히려 이해해달라고 달래주면서 사과를 했던 거죠. 상간남은 그걸 뒤에서 조롱하고 있는 것이고 여성분이 상간남한테는 자기야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자기 남편 보고는 저기 이 새끼라고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사람이죠. 밑에 보면 몸 아파서 척추교정 간다고 둘러대면 된다. 둘이서는 뭐 자기야 뭐 내 사랑 이렇게 천생연분 이런 애칭을 쓰면서 정작 자기 남편한테는 이 새끼라고 자기 애를 보고 있고 일까지 하면서 애까지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는 남편한테는 이 새끼라고 비난을 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저렇게 애칭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남편분이 결국 소취하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남편분을 봤을 때는 남편분이 여성분을 훨씬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소를 취하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혼을 안 하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건 참 물론 좋은 일이죠. 최고로 좋은 일이긴 한데 글쎄요. 과연 이런 상태로 산다고 뭐 얼마 오래 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 여성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터민인가
그 조선 쪽인가 그랬는데 이제 세터민이나 중국 동포들 중에 대부분은 다 좋으신 분인데 일부 제가 이혼 소송을 해보면 일부의 사람들은 굉장히 금전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이혼하러 오는 사람들은 이혼 안 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은 잘 사시는 분들이고 이혼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금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 남편이나 아내보다는 자기 사업장, 자기 비즈니스 파트너, 동업자 이런 것들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자본주의에 살지 않던 사람이 자본주의에 오니까 훨씬 더 자본주의에 최적화가 돼서 돈에 잘 집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건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우리 대법원이 말하는 부정행위란 개념은 모텔을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부정행위란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저렇게 애칭을 하고 서로 카톡을 주고받는 것도 부정행위에 다 들어오고 전부 이혼 사유가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상간남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형사상 간통죄 처벌은 폐지가 됐죠.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되는가? 방금 보셨던 그런 카톡 증거들. 모바일 열어보면 카톡, 문자 주고받은 거 많이 있거든요. 또는 잦은 통화 내용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또는 이메일 같은 거 연동됐으면 이메일도 한번 열어보시면 주고받은 거 많이 있고 구글 타임라인 같은 거 열어보시면 상간남이나 상간녀의 숙소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모텔 같은데 자주 왔다 갔다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는가? 소취하를 하셨다. 이분은 자녀와 배우자하고 행복한 가정을 살기 위해서 일단 소를 취하하시고 다시 같이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누구보다 그분들이 잘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지만 여성분의 평소 태도를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사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